선생님, 혹시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구미 3세 여아 사건. 위키피디아 보면은 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 이런 내용들이 쭉 좀 있던데, 보면은 대부분 다 되게 옛날 얘기들이고 2000년도 이후로 한 5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들도 찾아보면은 병원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가 바뀐 경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처럼 뭐 아이가 부잣집에서 크게 하고 싶다고 아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병원에는 안전장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실 자체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많이 봐서 알아요. 여기는 산부인과 쌤들보다는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 쌤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은 신생아실이 엄마 아빠들, 친보호자들도 함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말 운이 나쁘게 어딘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뭐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 로타라든지 RSV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생아실 안에 우연히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확 퍼지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아가들이 신생아실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만약 의료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의료진이 같이 따라 나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나 아빠를 만나러 나가는 거면은 항상 친보호자인지 확인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냥 뭐 얼굴 보고 낯익어서 엄마네요 아빠네요 하고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항상 친보호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신분증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친보호자를 제외하고는 면회 시간에는 원래 외부인들도 면회가 됐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좀 큰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들이 면회 시간에 엄마 아빠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인큐베이터 안에 한 명씩 딱딱딱 있으니까, 그리고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면회 시간을 제외하면 엄마 아빠들조차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뭐 신생아 바꿔치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고요. 주위에서 보실 수 있는 산부인과나 뭐 여성병원 이런 데들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산부인과 쌤들은 이제 엄마를 봐야 돼서 바쁘시니까 보통 아이를 수술방 간호사들이 받아서 아이를 케어하죠. 그리고 보호자랑 같이 아이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이 상태에 따라 수학과 쌤들이 같이 아이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산모에서부터 아이가 잘못 나오진 않을 테고 산모가 바뀌지도 않을 테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보호자랑 같이 확인을 하고 신생아실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까지는 아이, 의료진, 보호자 다 1대1로만 진행이 되죠. 아이가 나온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그냥 쫄래쫄래 신생아실을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인큐베이터, 이동식 인큐베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 체온이나 뭐 습도 이런 걸 유지를 위해서 그 안에 넣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실에 들어가고 나면은 신생아실 간호사쌤들이 아이 뭐 깨끗하게 씻겨주고 피 묻은 거나 뭐 이물질 이런 거 씻겨주고 예쁘게 단장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보호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이후 엄마나 아빠를 만나기 전 타이밍에 아이들은 팔찌나 발찌,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표를 착용하게 됩니다. 발목에 하나만 하는 병원도 있고 발목과 손목에 하나씩 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긴 팔찌인데 빠지면 안 되니까 아이들 손목이나 발목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조그맣게 달아놓습니다. 이른둥이들은 손발목이 너무 가늘어서 뭐 한 이 정도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끔씩 빠질 수도 있지만, 걔네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얘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잡아당겨서는 안 빠지고 빼내려면 이렇게 잘라야 해요. 그럼 아이를 바꾸려면 이 이름표도 바꿔야 되고, 이 이름표를 바꾸려면 자르고 난 다음에 새 걸 찾아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전에 일단 신생아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뭐 신생아실에 몰래 들어간다? 뭐 병원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병원들도 있어요. 아이디 카드가 없이도. 근데 뭐 애당초 그랬으면은 CCTV에도 당연히 찍혔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도 신생아실이 뭐 엄청 넓은 공간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뭐 애들 씻기거나 처치하는 그 좁은 공간을 제외하면은 애들이 누워있는 공간은 정말 다 한눈에 들어와요. 사각지대가 없고, 그리고 의료진이 항상 상주해요. 한 명이라도 꼭 있어요. 애들한테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당초 뭐 첩보물 찍고 이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톰 크루즈 형님쯤 되면 가능하시려나?
자, 그러면 이제 유일한 타이밍은 의료진이 없는 모자동실의 시간인데, 모자동실 말 그대로 아이가 와서 엄마랑 같이 그 병실 안에 있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엄마랑 아이는 같이 있고 보통은 보호자 1명 정도가 같이 있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아이를 바꿔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가장 대전제, 같은 시기에 그 병원에 신생아 2명이 동시에 입원을 해 있어야 되고 같은 타이밍에 모자동실을 신청해야겠죠. 뭐 같이 입원에만 있으면 같은 타이밍에 모자동실을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방송 보니까 애당초 여기부터 아니긴 하더만요. 그리고 엄마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면 당연히 엄마가 아이랑 같은 공간에 없어야겠죠. 어디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엄마도 아직 아이 출산하고서 몸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아이 두고 어딜 멀리 가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막장이라서 엄마까지 한통속이라서 짜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엄마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면 앞서 말한 뭐 이름표라든지 만반의 준비들을 다 마친 상태여야겠죠. 이걸 다 뚫고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이 뭐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 몰래 아이를 신생아실이나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